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6월 6일 새벽 1시 반입니다.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서 주가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꼭 신정부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환율이 1350원까지 깨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기 좋은 환율의 환경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 사냐? 다양한 업종을 사고 있는데 조선방산 원전 크게 비중을 아직까지는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는 거는 금융과 지주사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금융은 잘 모르겠고 관심이 별로 없어서 지주사는 우리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과 또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날 강남에서 열렸던 미덕 서울 2025에서 참석해주신 구독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엄청 열정적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네트워킹 시간에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한 번 더 전문 아나운서와 앵커를 모시고 토론의 형식으로 새로운 신정부를 대비해서 이재명 시대에 투자의 기회를 잡는 방법, 이재명 시대의 새로운 주도주, 빅테크 산업의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유지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컨셉으로 6월 21일 토론의 형식의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한 번 더 하고 7월 12일 날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부산보다 투표를 통해 더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시는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날 사전 수요 조사를 유튜브 커뮤니티와 빌리언스 캠퍼스 커뮤니티 인스타를 통해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군단이 면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요 조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6월 21일 서울, 그것도 장소 섭외 중입니다.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즉각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6월 21일 토론회 형식에도 5월 31일 날 못 오셨던 분들은 6월 21일 오프라인 서울 2차 미더벨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7월 12일 장소 지방 어디가 좋을지 수요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서울 미더 내용이 너무 궁금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똑같이 보실 수 있게 그때도 전문 PD 두 분이 정성스럽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녹화본 신청이 가능하니까 댓글로 녹화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그 중에 원전에 가려진 LNG 관련된 주식들이 성광밴드가 장중에 29%가 올라가고, 그 밑에 태광이 15%, 동성 화인텍이 11% 폭증을 했습니다. LNG 관련된 기자재, LNG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내용보다는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동성화이텍과 성광밴드 모두 코스닥 150에 첫 편입이 됐습니다.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겠죠. 한국도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에 초청된 부분에 일본이 참석하게 밝혔고, 제라라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 탑티어 EPC가 제라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LNG 수입 봄철 정책에 진입했지만 미국산 LNG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이 세 번째 LNG 터미널을 준공을 했고요. 시총 1조를 한국카본이 돌파하면서 동성 화인텍의 경쟁사 한국카본도 시총 1조 돌파하며 역대급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영국에서 대형 LNG선을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북미 천연가스 사업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면서 2030년 기준으로 6,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201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했고요. 페트로나스 글로벌 탑티어 에너지 업체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LNG 수출을 확대하면서 북미하고 공급 계약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LNG를 2070년까지 가동 연장을 했습니다. 호주가 뭐라고 했냐? 기후보다는 적정한 에너지 공급이 우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시대가 되려면 더욱 중요한 거는 LNG 복합 가스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CP2 LNG선 최대 12척에 대한 수주가 한국 조선사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LNG 벙커링선이 폭증하고 있고 전 세계 LNG 벙커링선은 니즈가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5월달 선박 수주량 중국에 이어서 2위지만 한 척당 수주량은 중국보다 2배가 높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부가치 선박, LNG, 친환경선, 이중 추진 연료 엔진선 이런 거를 한국이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LNG 관련된 조선 포함해서 평균 45%의 상승률이고요. 지수를 압도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돌파하면서 연평균 상승률 17%까지 올라왔는데 LNG 기자재 조선 포함해서 45%의 상승률이고요. 오늘 동성화이텍, 성광밴드 모두 신고가 나왔죠. 동성화이텍이 1월달부터 79% 상승률, 성광밴드 39%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모두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밑단에 바로 세진중공업 역시도 올해 30%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카본 역시도 동성화이텍 경쟁사인데 올해 83% 상승했고 최고점 영역 마이너스 1% 하락, 최고점에서 1% 하락한 수준입니다. 동성화이텍 1분기 매출 1724억,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 125억으로 컨센서스보다 아주 소폭 못 미치는 실적이지만 선방했다. 매출과 이익 모두 1분기 선방했다. 매출은 만족했고 이익이 떨어졌는데 인도한 본행제 중에 두 척에 해당되는 물량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가에 매입한 합판, 플라이우드가 합판이거든요. 그 합판 고가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이익을 깎아 먹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하반기부터는 고가 재고 물량이 전부 소진됩니다. 연평균 플라이우드 합판에 대한 PPI 가격 지수는 257.6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비 현재 27%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고가 재고를 소진하면서 영업 마진이, OP 마진이 계속 좋아진다. 계단식으로. 심지어 가격 지표도 27% 떨어졌다. 안정화된 원재료 가격은 합판뿐만이 아니라 MDI 금호 미쓰이 화학이 24년도에 50% 증설했어요. MDI 역시도 떨어진다. 환율이 우호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하반기에는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10% 이상의 실적 정상화 플러스 컨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중 단납기에 오히려 중국 조선사 물량의 본행제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마진이 좋고 중국 조선사에 납품하는 본행제 가격이 더 비싸게 받습니다. 카타르 1차 LNG선이 수익선을 깎아 먹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카타르에 들어가는 LNG선 본행제 물량도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27년도 납기의 본행제는 소진됐고 28년도 인도분의 LNG 본행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년치 수준은 다 매출로 충당할 수 있다. 벤처글로벌이라든지 글로벌 탑티어 엑소모빌 에너지 회사들이 국내 조선사로 LNG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년도 납기 LNG선,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LNG 관련된 본행제 발주 사이클을 긍정적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본행제 신규 수주만 7천억이고 누적 잔고는 2조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꾸준히 계단식으로 증가세 있습니다. 본행제의 매출은 작년에 5,700억대에서 올해는 6,900억에서 7,100억으로 전체 매출 사이즈의 본행제가 97%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행제는 7,500억에서 8,000억대까지 LNG 본행제의 매출 사이즈가 8,0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 이 가스가 재미난 사업부인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가스가 재미난 사업부인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매출 사이즈는 230억 사이즈를 보고 있고요. 지금 LNG 본행제 중국발 단납기 포함하면 OP 마진이 작년 9%에서 내년에 27년에 12%의 역대급 OP 마진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회사가 가이던스로 한 1,300원 환율보다 현재 환율 1,370원대를 유지하면 원자재는 오히려 50% 환해치를 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1,300원입니다. 지금 1,370원만 유지하면 환율 효과로 실적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올해 기준 생산 능력이 34척인데 이 중에 중국 단납기 물량이 한두 척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단납기 물량이 추가될 경우는 프라이스가 늘어나서 마진, OP 마진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중국 조선사들의 LNG선 인도 물량이 20척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국 LNG선에 납품할 중국 본행제 업체들의 생산 캐파가 20척이 맥스입니다. 중국 1등 업체의 생산 캐파, 중국 1등 본행제 업체의 생산 캐파는 10개입니다. 10개. 10선. 중국 1등 본행제 업체의 생산 캐파는 10척입니다. 10척. 중국 본행제 업체들 다 합치면 20척인데 중국 조선사가 LNG선 관련 친환경선을 20척 넘게 받으면 중국 본행제 업체들의 캐파를 뛰어넘으니까 국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슬롯 단납기 형태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다. 중국 조선사 마진은 국내 조선사보다 마진이 좋고요. 삼성중공업이 신규로 VLAC 본행제를 하고 있고, 여기 VLAC도 동성 화인텍이 가장 수주 기대감이 높습니다. 삼성중공업의 VLAC 본행제에 대한 납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게 삼성중공업이 터지면 타 조선사 쪽으로 VLAC 본행제도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13척 분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포함해서 중동 LNG 액화터미널 최종 투자 결정이 폭증합니다. LNG 발주에 대한 기대감, 미국 LNG선 성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본행제는 23년과 24년 연달아 5%씩 상승을 했고, 25년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가격 인상이 나오면 본행제 올해 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3에서 5% 가격 상승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27년과 28년도 본행제의 필요 분량이 80척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설을 했는데 26년도에 동성 화인텍 추가적으로 또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7년도 물량 꽉 찼고 28년도 거 받고 있는데 28년도 거 인도가 LNG선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 결정에서 최종 양산할 때까지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8년도 거 받는 거 당연히 26년도 중반에는 신규 투자 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9개월 뒤인 27년도부터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LNG선 점유율은 작년 기준 31척이었습니다. 20척 캐파니까 나머지 11척에 대해서는 국내든 일본이든 중국을 제외한 업체로 본행제가 추가적으로 캐파가 필요하죠. 중국 점유율이 LNG가 만약에 더 늘어난다, 신조선가에는 악영향이지만 LNG 본행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본행제의 생산 캐파가 그 부분에 대한 초과 수주를 동성 화인텍과 한국카본이 가져갈 수 있다. 고객사,
조선사들의 24년도에 받은 고성가 물량들이 당연히 LNG 본행제에도 매출로 인식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성가 LNG 비싼 배들에 팔리는 본행 비싼 판가, 높은 단가의 LNG선 본행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동성화인텍의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이 개선된다는 거야. 배도 비싼 물량, 24년도 물량, 24년도보다 더 비싼 25년도 물량이 순차적으로 25년 말, 26년, 27년 반영되듯이 본행제도 비싼 배를 팔았을 때 비싸게 판 본행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된다는 겁니다. 올해 LNG가 배로 기준하면 50척 이상의 발주가 예상되고요. LNG 물량으로 치면 3,500만 톤 이상을 예상합니다. 신규로 VLAC,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떠있는 LNG, FLNG, 삼성중공업이 싹쓸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LNG 이중연료 탱크, 요거 관련돼서 일반 LNG 배가 감소하더라도 동성화인텍의 LNG 본행제는 FLNG의 모멘텀, VLAC의 모멘텀, LNG 이중연료 탱크에 대한 모멘텀이 LNG선 발주 일부 감소하는 물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과거 LNG 발주 호황일 때 평균 PER 값은 17배였습니다. 그럼 지금 동성화인텍의 LNG 관련된 PER은 몇 배냐 한번 보시죠. 26년에 3%의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선발주 사이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년도 중국도 다 찼어요. 중국도 28년도 거 받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에 집중하고 있죠. LNG는 국내가 중국이 20%대입니다. VLAC 본행제 등 선종이 본행제도 다변화되고 있다. 본행제의 수급은 계속 타이트할 건데 그게 장기화될 거로 보고 있고, 한국카본 역시도 동성화인텍보다 4척이 적은 30척만 생산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한국카본이 추가 증설해서 캐파를 더 늘리면 그건 동성화인텍의 위협적인 리스크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선사들이 이거 구조적인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낮은 BOR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R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기화율입니다. LNG 수송 도중에 LNG가 화물창 내에 기화돼서 자연 증발하는 LNG의 비율을 바로 BOR이라고 합니다. LNG 선박은 마이너스 162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LNG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바로 본행제다. 본행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LNG를 마이너스 165도 초저온 상태로 유지하면서 자연 증발 방지할 수 있는 거는 LNG 본행제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필수기 때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에 마크3 타입의 본행제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마크3 타입은 RPUF 소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소재를 넘버 96 슈퍼플러스
또는 넘버 96 에로3, 넘버 96 에로3 플러스에다가 이 삼성중공업이나 HD현대그룹이 쓰는 RPUF 소재를 섞은 보냉제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들이 낮은 기하율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증발해서 LNG 소실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기하율을 선호하는데 이 낮은 기하율에 맞는 조건이 바로 RPUF 소재입니다. 기존에 하나오션이 쓰던 소재에 RPUF 소재를 섞고 있습니다. 신규로 고객사가 추가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작년에 RPUF 소재를 3척을 썼다면 지금은 15척, 내년에 9척의 인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을 통해서 마크3 타입이 아닌 넘버 96 슈퍼의 RPUF 소재를 섞은 수주를 받아서 하나오션 매출 비중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오션이 연간 LNG 가능 수주 예상수는 24척입니다. 절반 이상이 12척의 보냉제가 필요하고 마크3 타입 기준인데 이거를 한국카본과 반반 나눠 가져간다 하더라도 6척의 추가 보냉제의 수주가 하나오션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점점 넘버 96 슈퍼 플러스 하나오션이 쓰는 타입의 RPUF 소재를 섞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낮은 기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오션형 물량은 25년도부터 하나오션이 LNG 65척을 인도할 전망인데 풀캡합니다. 왜? 동성화이텍이 34척, 한국카본이 30척, 64척이기 때문에 65척보다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캐파 증설을 해야 됩니다. 풀캐파로 꽉 차고 있다. 중국의 LNG 보냉제 독점 업체가 아극각인데 얘네는 생산 캐파 10척밖에 안 되고 RPUF 열전도량 스펙도 떨어집니다. 열이고요. 보냉제를 제작하려면 프랑스의 GTT 제작 인증이 필요한데 추가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 기술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다. 보냉제는 국내 조선사가 수주할 28년도, 29년도 LNG 슬롯을 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 LNG선에 대한 교체 발주 수요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GTT,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이 기술 인증, 글로벌로 건설 중인 LNG 수출 터미널 규모가 1억 6,100만 톤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LNG선 발주가 필요한 거는 255척이 필요할 건데 180척 발주가 나갔고 남아있는 발주는 75척의 LNG선 추가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수출 프로젝트 기본 설계 단위가 2억 4,600만 톤이 필요한데 이 중에 60%인 1억 5천만 톤 이상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보냉제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와 루이지애나 최종 투자 결정 나고요. 25년 내에 총 5천만 톤의 최종 투자 프로젝트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0척의 발주 중에 국내 조선사 3사가 44척 싹쓸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LNG 관련돼서는 동성화인텍이 암모니아라든지 CCS 탄소 포직 신에너지 기술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년까지 BLNG 쪽으로 동성화인텍도 매출 비중을 25%까지 매출처 다변화하고 더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이텍은 수소 저장 운반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고 현대차와 합작으로 현대차 벤더사들과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화이텍 보냉제는 아직 풀캐파가 아닌데 올해 2분기부터 완전 풀캐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연 LNG 수주 가능 건수는 75척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화물창의 핵심 기자재인 단열재 LNG에 대한 요구 조건, 특히 폴리우레탄에 대한 기술을 맞추면서 안정적인 생산 캐파를 가진 데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 정도밖에 없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 운반선의 누적 발주량 작년 기준으로 710척이고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2028년까지 미국산 LNG의 수출량을 현재 1%에서 2034년까지 15%로 15배, 2034년까지 15배까지 수출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NG의 생산하고 액화시키고 운송하는 과정 중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차세대 연료로 암모니아와 수소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동성화인텍도
암모니아 수소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감축 100% 달성하려면 국제해사기구의 목표 시점에 따라 운송할 LNG 선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암모니아 부식 방지 폴리우레탄 개발도 동성화이텍이 하고 있고요. 상용화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박용 액체 수소 화물창 초극저온 소재 개발도 동성화이텍이 국제과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미국발 LNG 운반선은 426척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화물 탱크 개념 승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19바 이상의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독립형 화물 탱크 적용 사업 및 냉매 사업 리사이클 설비도 영남에 720만 톤의 냉매 회수 정제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 LNG 플러스 연료 탱크 사업 확대를 하고 있고 냉매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냉매가스가 뭐냐? 폐냉매,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등 다양한 냉각장치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대기 방출하는 강력한 온실가스 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폐냉매를 국제적으로 폐냉매에 대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안전회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폐냉매를 재자원화하는 겁니다.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폐냉매를 재활용해서 새 냉매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드는 말 그대로 폐냉매 재활용 사업을 동성화이텍이 할 것이다. 분기별로 MDI와 플라이우드 합판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글로벌 LNG 선의 발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성화이텍의 영업이익도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대, 내년 기준 12%대 마진으로 역대급 마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조선사의 본행제 캐파가 현재는 20척이 맥스다. 그런 맥스의 한계를 들고 있다.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8년도 물량을 위해서는 26년도에 증설이 일부 필요해 보일 수 있다. 글로벌 LNG 수출 프로젝트 잠재 파이프라인이고요. 미국이 약 6에서 7% 정도 최소 2030년까지 계속 그 LNG 프로젝트를 증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내 LNG 선, 운반선, 국내 LNG 기자재 업체들 중동의 모멘텀과 미국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같이 상존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 중공업부터 하이로 코리아까지 올해 평균 20배, 내년에 실적이 더 개선돼서 19배까지 떨어지고요. 동성화이텍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13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11배까지 떨어지면서 LNG 기자재의 평균값보다도 훨씬 밑단이다. 밸류에이션. 동성화이텍 올해 매출 20%, 내년에 10%, 올해 영업이익 30%, 내년에 20% 증가를 예상하고요. 계속 역대급 실적 갱신할 것 같아요. 올해 매출 7,100억대, 내년에 7,700억대, 올해 영업이익 700억대, 내년에 880억대, 내후년에 1조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이텍 최근에 요 이틀, 3일이네요. 3일을 빼고 외국인이 한 달 내내 폭풍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554억의 1월달부터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으면 훨씬 더 탄력있게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한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화이텍만 사는 게 아니라 이 LNG 본행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 여기는 한국하고는 연기금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강밴드 오늘 신고가 났죠. 여기도 외국인 수급에 폭발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NG가 원전보다는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신고가 영역이 있다. 동성화이텍 큰 틀에서 보면 이 가격과 이 가격의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매물대가 없습니다. 역대급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런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아서 훨씬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고 큰 틀에 이 굉장히 두터운 박스권을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카본도 지금 최상단에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단계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딱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화이텍처럼 거래대금이 작다.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고요. 성강밴드도 이 전고점, 두터운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모두가
역시나 해피한 상황이다. 성광밴드는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조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차트적인 모습은 사실은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 성광밴드 모두 비슷한 수준인데 주가 측면 상승 측면으로 보면 성광밴드가 단기간에 하루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는 제일 센데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저는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LNG 관련돼서는 원전 못지않게 계속 봐야 된다. 트럼프가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 중동에서 LNG가 폭증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국산 LNG를 수입하려 하고 있고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쪽에서도 미국산 LNG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 그 LNG 뭘로 나를 거냐? 한국, 조선 3사가 LNG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70% 싹쓸이 했는데 70에서 최대 75에서 80%까지 커질 거로 보고요. 이 LNG 기자재는 LNG 조선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국발 LNG 프로젝트에도 들어간다. 동성화인텍, 성광밴드, 그 다음에 또 뭐죠? 한국카본 다 관심주로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다. 저는 동성화인텍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21일 서울에서 한 번 더 하는 오프라인 강연에도 정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7월 12일 지방 강연에 어디서 하면 좋을지 유튜브 커뮤니티와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지방 수요조사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뤄드리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빌리언스 캠퍼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통해 다양하게 저하고 소통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뵐 수 있고 또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도 만나뵐 수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6월 21일 오프라인 4인 토크쇼, 그 다음에 7월 12일 지방 강연 위치에 대한 수요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